멋진 시니어 생활은 꿈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자기 개발, 그리고 삶의 목표까지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더 빛나는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나이 들어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멋진 시니어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세요. 1. 경제적 안정 준비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년의 기본입니다. 연금은 필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대안을 마련하세요. 또한 소규모 창업, 부동산 임대, 투자 배당금 같은 추가적인 소득원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라도 시작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득이 안정되면 노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워집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는 것은 미리 시작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획적인 지출과 자산 관리.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월별 예산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에 집중하세요.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 같은 필수 지출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를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또한 과도한 대출이나 부채는 노년의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므로 조기에 청산해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는 유동성이 높은 형태로 보유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철저한 지출 관리와 자산 계획은 안정된 시니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금 또는 집 수리와 같은 큰 비용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 예를 들어 예금, 계좌나 단기 금융 상품에 보관하세요. 이 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출이나 자산 매각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상자금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 건강한 신체와 마음 관리하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건강한 노년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스트레칭, 요가는 근육과 관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조화롭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포함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며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건강관리 습관은 체력을 유지하고 노년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노년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의료의 실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만성질환,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질환은 초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검진 결과를 토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이나 폐렴 예방 접종은 감염병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진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필수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예방의료는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 요가, 명상과 같은 간단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산책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성취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노년기의 가족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 체계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주 연락하거나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는 등 소소한 노력으로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가끔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정서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들을 만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산책 그룹,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합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사회적 활동. 노년기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는 시기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 행사나 워크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연은 노년기에 활력을 더해주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자기 개발과 의미 있는 취미 찾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 노년에도 배우는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또는 외국어 학습에 도전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지역 강좌를 활용하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특히 배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나 부업으로 연결하면 경제적, 정서적 만족감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더해보세요.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기. 취미는 노년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둔 활동을 이제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삶의 만족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하는 활동을 찾아 시작하는 순간 노년은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보람. 봉사와 나눔은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는 활동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봉사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은 외로움을 줄이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나눔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한 봉사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눔의 실천은 작은 노력으로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5. 삶의 목표와 긍정적인 태도 설정하기. 나만의 삶의 목표와 비전 수립. 노년기를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시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보세요. 이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매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권의 책 읽기, 정원 가꾸기,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같은 소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나만의 비전은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작성해 실천해 보세요. 삶의 목표는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활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감사의 습관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한 시간, 맛있는 한 끼 식사, 따뜻한 날씨 등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좋은 점에 집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면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잡기. 노년기에는 현재를 충분히 즐기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찾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동시에 재정 관리, 건강 유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대비하세요. 현재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순간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를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서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멋진 시니어 생활은 준비하는 만큼 더 빛나게 다가옵니다. 오늘 소개한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인간관계, 자기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설정까지 이 5가지 요소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시니어 생활을 위한 준비 방법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100세가 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건강, 명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끝까지 의미가 있을까요? 100세가 넘은 할머니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은 젊을 때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무 의미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100세 어르신들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인생에서 부질없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 수 있겠죠? 괜한 걱정과 후회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걸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썼구나 하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값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세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것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국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이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큰 걱정과 불안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외롭다면 그 돈을 쓰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추억과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가족과의 시간, 소중한 순간을 돈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다 쓰지 못하고 남겨놓고 갑니다. 오히려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으로 100세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지만 결국 남들은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다시 돌아간다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사고 남들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이 나이에 이걸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꿈을 접은 적은 없나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남들의 눈치보다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100세가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너무 바쁘게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바쁘면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소진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좀 더 천천히 살 거리라고 후회합니다. 너무 바쁘게 사느라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바쁘게 살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를 살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쁘게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미움을 품고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미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가장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살다 보면 결국 나만 병이 듭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미워할 시간에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이제 와서 보니 다 부질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남에게 맞춰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결국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족이 원하는 삶, 사회가 바라는 모습에 맞추다 보면 진짜 내 삶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해, 주변에서 기대하는 대로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좀 더 솔직하게 살 거리라고 후회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삶은 결국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도 정작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내가 더 당당하게 살았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고민해 보세요. 다음으로 100세가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나이 드는 것은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인생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늙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 시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가 변할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젊을 때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늙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주름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주름 속에 쌓인 경험과 지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성숙해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여유롭게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경험이 얼마나 깊어졌느냐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주름을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나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모 변화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다음으로 나이에 맞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즐기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게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취미를 가진 노년층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복을 즐기고 계신가요? 나이에 맞게 지금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매일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100세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부질없는 것들 어떠셨나요? 돈, 남의 시선, 바쁘게 사는 것, 미움, 희생, 늙음을 두려워하는 것 결국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나고 보니 이건 정말 부질없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매일을 더 의미 있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70대에도 탄탄한 근육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아니고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몸짱 의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건강 유지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에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 관리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70대 몸짱 의사들의 건강 비결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병행한 사람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함께한 사람이 기동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기보다 근력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20분 이상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실생활에서 중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굽혀 펴기 또는 벽 밀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고 상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허리와 복부 근육을 단련하여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한 발 서기 같은 운동을 하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운동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7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연성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만큼 유연성 운동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근력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도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과 요가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 스트레칭은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하루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몸짱 의사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간단한 유연성 운동을 실천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후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몸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의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만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근감소증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몸짱 의사들은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고 쉽게 손실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식단 구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영양관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큼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몸짱 의사들은 하루 3끼에 단백질을 균형 있게 분배하여 섭취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두부, 요거트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생선, 콩, 견과류 등을 포함한 단백질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고단백 식품과 함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돕고 근육 생성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오렌지,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신장에서 제대로 대사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 패턴을 바꾸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오메가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이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 생성을 돕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같은 필수 영양소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햇볕을 자주 쬐지 않는 노년층은 비타민 D 부족 위험이 큽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적었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호두, 아마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량의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섭취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근육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노년기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최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심장과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강도의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격한 운동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자신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평지를 걷는 대신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어보세요.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기를 병행하면 심폐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유산소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걷기보다 더 효과적인 심폐 강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심폐 건강을 더 빠르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란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운동과 낮은 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분 동안 빠르게 걷고 2분 동안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심폐 강화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오르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심폐 기능을 더 빠르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천천히 한 발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영은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폐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걷기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수영 같은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단련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독서, 퍼즐 풀기, 악기 연주 같은 두뇌 활동입니다. 독서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퍼즐 풀기나 보드게임은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합니다. 악기 연주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꾸준히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배우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70대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두뇌 자극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수학 문제나 퍼즐 풀기 같은 논리적인 사고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논리적인 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 같은 손을 활용하는 활동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고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뇌 활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두뇌 활동을 해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및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적고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혼자 하기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지속하기 쉽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하루 3끼를 꼼꼼하게 챙겨 먹습니다. 이들의 식단에는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됩니다. 아침에는 달걀, 요거트, 견과류,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밥을 섭취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먹되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끼를 건강하게 챙겨 먹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음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짱 의사들의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몸을 망치는 음식과 건강한 대체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공육은 염분과 화학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단 음료나 가공된 디저트 대신 천연 과일이나 견과류를 활용한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70대 몸짱 의사들은 물과 건강한 차를 자주 마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화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생강차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강차가 좋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 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며 건강을 관리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수분 섭취를 늘리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차와 충분한 물을 섭취해 보세요. 다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식습관만큼이나 수면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합니다. 숙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자는 동안 빛과 소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네 번째, 취침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드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요가나 명상을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이상 명상이나 심호흡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산책이나 등산 같은 활동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세 번째,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영향을 받으며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명상과 심호흡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과 심호흡을 실천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합니다. 심호흡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의 이완을 도와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몸짱 의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음악을 듣는 것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몸짱 의사들의 건강 유지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심폐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을 실천하고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